오늘의 증시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우량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기대보다 소극적인 행보에 시장은 크게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코스닥은 890선에 다시 다가섰는데요. 지난주에 하락을 딛고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준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 0.17% 소폭 오르며 2,508.80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1.30% 상승하며 888.7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거시적인 시장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서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교육 내용 오늘도 이 방송 50분 동안 가득 채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스타트를 해봐야겠죠. 한 주의 시작이자 하루의 마지막인 매주 월요일 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오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17년의 매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돈 되는 투자 전략 쉽고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전문가님은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우리 전문가님만의 삼박자 매매법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수익을 잃지 않는 수익을 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매매 원칙으로 항상 잃지 않는 매매를 강조하시는데요. 이 말인즉슨 리스크를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수익만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분이다 라고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도 즐겁게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50분 내내 나갈 예정인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시 50분까지 비밀번호 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11시 50분이 지나게 되면 입장문 굳게 닫혀버리니까 그 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올바른 투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전문가님 또 만나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늦은 밤에 다들 졸리죠. 피곤하고. 예,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매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하나라도 알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조정이 끝난 뒤에 다시 상승을 할 때 주도주들 매집하고서 수익을 많이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정이 요 8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8월 말 9월 초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사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일단 시작하기 전에 왜 뜸들이는 게 저는 되게 싫어요. 보통 사람들은 보면 종목 뭐 얘기할 때 무지하게 뜸을 들이고 나중에 가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두 갈씩 합시다. 앞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서두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메모지 꺼내시고요. 종목들 불러드릴 테니까 쭉 메모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방송 화면을 캡처하셔도 됩니다. 네, 캡처하셔도 되니까 일단 종목하고 제가 매수하려는 가격대를 먼저 읊어드리면 여러분 받아 적거나 아니면 화면을 카메라 사진 하나 찍어 놓든가 아니면 화면에 캡처 하나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빨리 얘기하고 한 종목 한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입니다. 예,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할 겁니다. 온라인 특강은 지금 무료 생방송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거는 시간이 제가 50분이지만 사실 이런저런 멘트, CG 다 빼고 나면 실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37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나마도 주식 얘기 한 20분, 30분 하다 보면 선물 옵션 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한 달에 2번을 해요.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할 때는 아마 하락장의 막바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음 주 특강 때는 종목을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이런 종목들 하면 좋아요라고 종목 군을 드릴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온라인 방송 야간에 제가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에서는 어느 가격대에 무슨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꼭 찍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제가 보통 한 3개월 주기, 4개월 주기로 하락장의 공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3, 4개월마다 한 번씩 하락이 오니까. 근데 그때 찍어드렸던 종목들은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손실도 없었고 정말 너무너무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한 10%에서 20% 정도였던 것 같고 20에서 50%대까지 튀어 올라갔던 종목이고 심지어 저는 개별주를 안 하죠. 중소형 종목이 아닌 대형 종목이나 아니면 ETF, 지수 섹터 ETF가 그 정도 간다면 굉장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락장이 올 때마다 서너 달에 한 번씩 돈을 진하게 벌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8월 말에서 9월 초. 많이 올라가면 한 10월 정도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을 좀 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 월요일 날 방송하고 화요일 날 야간에 우리 강의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선물 옵션과 대형주의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형주와 ETF를 어떻게 순환매로 오늘 요거 샀다가 팔고 다음에 요거 샀다가 팔고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사이클에 관한 얘기를 온라인 특강을 진행할 거고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 시간이 이렇게 안 되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을 과연 여러분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 원칙을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 저는 종목을 살 때 추격 매수를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쌍바닥이나 다중바닥에서의 매수를 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쌍바닥과 다중바닥에서의 매수를 주로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서 잡는 자리가 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막 날아갈 때 시세가 날아갈 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내가 잡은 자리보다 더 가야 되는데 더 가지 못하고 밀려버리면 손절을 얼마 할지를 모르게 돼요. 근데 바닥이 확인된 저점권에서의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무너지면 손절해야 될 가격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눌림 시에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고 대한민국적인 추세장이면은 당연히 추격 매수도 해야 되는데 우리 장은 아직까지 박스권이고 제한된 변동성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격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복리 수익으로 돈을 벌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10%씩 매번 몰빵을 해서 10%씩 원금 대비 내가 수익을 내는 경우와 매번 몰빵을 했는데 한 사이클당 20%씩 수익을 내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자, 계산을 하면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20%씩 매일 수익을 누적해서 풀베이팅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풀베이팅이 들어가면은 6개월 정도 지나면 거래일수로 한 60거래일 정도, 60거래일 한 30일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30거래일 연속해서 20%씩을 계속 풀베이팅이 되면은 1,000만 원짜리가 3천억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내가 계속 풀베이팅해서 그 수익률을 견딜 수 있느냐? 그건 중요하게 안정적인 자리에서 베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벌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청소년기에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00 정도로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50년, 60년의 세월이 흘러가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20%에서 25%입니다. 꾸준히 20에서 25%를 매년 버는 게 아니라 어떤 해는 뭐 50%, 100% 벌기도 하고 어떤 해는 별로 못 벌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이게 평균치를 내보니까 연평균 한 20에서 25%라고 합니다. 잃지 않고 계속 누적해서 굴러가는 것이 엄청난 수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증권방송 TV를 보다 보면 저도 방송 대기 중에 보면은 다른 분들의 방송을 이렇게 봐요. 채널별로 여기저기 채널들이 증권 채널들 많이 있거든요. 대기실에서 보고 있으면은 다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식을 하시고 여러분이 증권 TV를 보고 증권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자기 재산이 복리로 불어가는 걸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대부분 잘 못하세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정성이 높은 곳에서의 배팅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을 보면 제가 하는 종목들은 거의 복리 투자로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손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한 10%, 20% 났으면 또 다음에 팔 때는 그 자금 그대로 갖다 배팅하고 그대로 배팅하다 보니 연간으로 내 원금의 2배가 되고 3배가, 4배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없으니까요.
대신에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하자는 자리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승률이 8, 90% 이상 되는 자리에 들어가서 기대 수익은 우리 대형주니까 10에서 20%만 먹고 빠지자. 더 먹지 말자. 가끔 수익이 더 나서 불가피하게 30%, 50% 수익 날 때가 있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기대 목표가는 10% 이상이면 저는 만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꾸준히 수익금을 인출해서 일정한 투자금만 유지하신다면 여러분 손해볼 가능성은 없다. 주식으로 손해보는 게 제일 촌스러운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종목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 요거를 저기 카메라로 좀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시거나 캡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나서 차트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DB하이텍입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DB하이텍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 두 개가 제일 괜찮거든요. 그리고 LG 이노텍 이렇게 세 개가 가장 괜찮다 종목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가격대다 적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까지 2, 3주, 1, 2주 정도 동안 분할 매수하자는 관점이지 한 방에 들어가라 절대 아닙니다. 더 떨어질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굉장히 좋은 가격대 형성하고 있고요. HMM도 괜찮습니다. 위치 파악 괜찮고요.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자, 대한통운 여러분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택배 강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보기 같은 거 주문하는 거 보면은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이마트몰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오늘 클릭하면 새벽 배송으로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새벽에 들어오죠. 그죠? 뭐 저녁에 9시 이전에만 주문하게 되면은 새벽에 오기도 하고요. 또 보통 길어봐야 하루 이틀 안에 택배가 다 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떠냐면 여러분 뭐 리모컨 이거 마우스 하나 고장 나서 주문하잖아요. 정말 빨리 와야 2주입니다. 보통 한 3, 4주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뭐 영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오는 게 늘 일상이니까 그러려니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간 사람들은 자기 나라인데 굉장히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한국에 유학 갔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제가 웃어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뭐라 하거든요. 야, 너 니네 나라는 원래 느렸는데 너 한국에 와서 몇 년 살았다고 속 터진다고 얘기하냐 라고 했더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자기는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설이 좀 길었는데 CJ 대한통운은요, 여러분 독일부터 시작해서 유럽 연합 안에 지금 택배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깔리는 걸로 MOU가 체결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만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CJ 대한통운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계속 업무 제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꽤 많이 택배망들이 깔려 있고 유럽의 택배 시장에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성장주로 만약 여러분이 보신다고 장기 가치주라고 보신다면 CJ 대한통운이 오래 끌고 가기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때 사서 끌고 가되 만약에 내가 샀는데 이만큼 오르면 한 반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반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반복하면서 우리 몇 년간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원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얘는 제가 3년 전에 여기 팍스TV에 처음 출연할 때부터 45,000원부터 해서 두세 달 만에 9만 원대를 넘겨서 따블라면서 대박이 났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조선주가 엄청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 나올 때 현대미포조선, CJ 대한통운, 그다음에 GS건설, 고려아연 이렇게 저는 네 종목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DB하이텍과 LG노텍, 그다음에 또 이쪽 섹터에서는 현대글로비스하고 HMM, 운송 해운 파트에서는 이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종목들이 여러분이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건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종목 코드는 122630입니다. 이 종목 하나만 그냥 모아놓으셔도 상관없다. 자,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감 잡으셨죠? 그러면 제가 HTS 켜놓고 하나하나 한 종목 한 종목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대형주가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데 대형주 떨어지면 손실날 수밖에 없는 섹터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저는 지금 8월 말경 정도에 얘가 떨어질 때 여기 쌍바닥 요쯤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4,000원대 초반에서 13,000원 중반 정도까지만 내려오면은 전 여기서 왕창 살 생각인데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얘가 살짝 반등 나면 이렇게 반등했다가 한 번 더 꺾이는 파동이 있다고 보는데 이 파동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코텍스 레버리지를 단타 치시는 분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단타를 한번 챙기는 거고 단타 이후에 다시 한번 빠지면 여기가 직전 저점 부근이 14,000원 초반 정도 13,000원, 13,500원에서 14,500원 자리가 저는
올해의 최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짧게 먹으면 9월, 길게 가면 10월 정도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내년 하반기, 내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정도가 되면 아마 코스피 지수, 지수가 직전 고점이 3,300포인트였거든요. 3,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 정도 바라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코덱스 레버리지 사는 것은 길 후보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다라는 생각입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끌고 가시면 여러분 아무리 못 나도 수익이 40% 이상은 날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여러분 1년 연수익률 40% 못 맞추실 분들은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종목 저 종목 하는 게 힘들면 장 떨어질 때 코덱스 레버리지 사놓고 내년 하반기까지 끌고 간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진입 단가 대비 40% 이상의 수익은 날 겁니다. 40에서 60%까지 수익 날 거니까 종목 이것저것 못 고르겠으면 그냥 심플하게 이거 하나만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자, 우리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되게 많이 올랐다가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갖다 조정하는데 저는 얘가 한 번 더 반등을 할 거냐를 좀 지켜보는 중이에요. 사실 중소형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개별준하지 않고 중소형 종목이 가겠다 싶을 때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대안 투자를 하는 형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11,000원대가 깨지지 않는 조정이라면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십시오. 233740입니다. 233740.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노래를 불렀던 게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쌍바닥 11,800원 여기서 매수해라. 11,800원 밑에서 분할로 사라. 얘는 12,800원, 13,000원 간다 했는데 그 자리가 쌍봉이었고요. 돌파했죠. 그래서 저는 다 팔고 나가실 분들은 요날 여기 13,250원 찍던 날 13,210원, 220원, 230원에 전량 청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달러가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가 좀 더 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조정의 압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 그게 8월 말경까지가 아닐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종목 코드는 261 250입니다. 자, 이 종목 13,000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반등 쪽으로 속도 붙습니다.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팔았습니다. 예, 저는 11,800원에서부터 13,200원 때면은 우리가 들어간 단가에서 10% 넘었죠. 10에서 15% 사이 수익에서 분할로 다 팔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제TV 출연해가지고 10% 수익 내주고 뭘 만족하냐. 그 정도 수익률 가지고 뭔 개뿔 따구나 돈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좌 한번 까실까요? 네, 그 말씀하시고 계좌 까고 얘기하십시오. 본인 계좌가 마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신 뒤에 얘기하십시오. 저는 안정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사람이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50%, 100%, 뭐 500%, 1000%를 수익을 내길 원하잖아요. 수익이 난 걸 챙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겨서 내 돈이 불어나는 것이 문제이지 수익률이 내가 100% 먹었고 200% 먹었는지는 여러분 그게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지 않습니까?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계좌가 보십시오. 과연 뭐가 더 안정적인가? 대형 종목과 ETF로 10%에서 20% 사이 꾸준하게 수익 내고 팔고 나가서 또 한참 기다렸다가 다음 사이클 오면 또 하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내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 내 원금 대비 50에서 100% 수익은 무조건 나 있습니다. 그게 누적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자금을 적게 운영하지 않거든요. 많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인 매매가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당신은 경험이 많으니까 당신은 자금이 크니까 수익률이 10% 20%도 충분히 수익 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시길래 저는 돈이 없을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수익이 커진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에 너무 좀 뭐랄까요? 관대한 게 아닐까요? 네, 내가 수익을 낼 때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져야 되고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성향으로 가실 때 돈이 벌릴 겁니다. 내가 손실 나더라도 야 이거 이만큼 올랐는데 추격해서 더 갈 수도 있지 않아 하기보다는 저점에서 못 샀으면 그냥 안 사고 포기한다 이런 마음이 돈을 잃지 않게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계속 시장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미국장이 여러분 8월 달에 조정이 나올 거라고 계속 누누이 외쳤습니다. 7월 달에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7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얘는 페이스북, 애플, 구글,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팡플러스라고 하는 ETF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고점 찍고 밀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8월 말경까지 저는 얘가 미국의 기술주가 조정이 나오면 미국 지수가 깨지는데 우리 장이 세게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가 우리 장이 다시 상승 터닝하는 시기이지 8월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기술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도주로 끌고 왔던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에 관한 종목들입니다. 얘가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제일 똘똘한 놈들 모아놓은 건데 제가 왕창 무너지네요. 그래서 저는 얘가 한 14,000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면 저점이 아닐까. 시기는 8월 말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렸다가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쭉쭉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이 종목들은 전부 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자, 방송 멍하니 듣고 있다가 보면 50분 금방 가거든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TV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카메라 가지고 TV 앞에 가셔서 이렇게 대시게 되면은 QR코드가 이렇게 뜨면은 링크만 누르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들 순차적으로 8월 말 9월 초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잡고 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미국 테크 탑 10입니다. 미국 기술주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들인데요. 이 인덱스 펀드인데요. 이 놈은 조정이 좀 덜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게 한 1, 2주 조정 빠지면 이제 거의 끝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상황 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시장은요. 제가 차이나 H 레버리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저점 잡아서 반등에 팔고 저점 잡아서 반등에 팔고 저점 잡아서 반등에 팔았는데 2,200원 이상에 한 주 넘기지 말고 다 팔아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망창 빠지죠. 제가 이걸 기대했던 건 뭐냐면 지금 중국발 이슈입니다. 지금 중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파산한다. 헝다그룹이 뭐 내려앉는다. 사실 헝다그룹 얘기는 우리가 한 6, 7년 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파산 얘기하고 주저앉지 않았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톡방에다가 중국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이만큼 두껍게 여러분 올려드렸습니다. 읽어보시라고. 그걸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공산당이 부동산 시장을 잡아먹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다. 그럼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동안 안 팔렸던 것들 좀 싸게 산다고 사람들이 사잖아요. 근데 안 사는 물건들은 뭐가 되냐면 이제 야 금리를 내렸는데도 이게 안 팔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죠. 그러면 그 투매를 누가 잡냐면 최종적으로 공산당이 잡습니다. 제가 공산당이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자본주의 기업을 부동산 시장을 싹 다 완전히 정책적으로 몰락시켜 버리죠. 그러고 나면 헐값에 담아가지고 공산당들이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마 몇 년이 지난 뒤에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서 전 여기서 중국 관련주를 다 뺐습니다. 빼자라고 한 주 남기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빠지나 보고 나서 중국장 저점에서 들어갈 때는 여러분 여기서 비중을 50% 이상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점 잡아서 50%에서 100%씩 수익 나기 때문에 50% 비중 채웠는데 50% 나면 내 원금이 25%가 버는 거고요. 100%가 나게 되면 내 원금의 50%를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중국 빨리 박살나라 나중에 싸게 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도하고 베트남은 지금 고점이라서 사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다 팔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지금 권했던 게 뭐냐면 이 종목입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종목 코드가 329200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포트를 여러분 톡방에다 올려드렸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왜 주저앉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원히 주저앉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때 상업용 부동산 리칭 우리가 빌딩을 몇백억씩 몇천억씩 몇 조 단위를 주고 살 만한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츠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들이 떨어질 때 내가 사게 된다면은 건물을 사는 효과가 납니다. 재밌는 건요. 얘가 떨어질 때마다 분배락 있죠. 하나, 둘, 셋, 넷. 올라갈 때도 배당락이 있죠. 떨어질 때도 배당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건물에 월세 받잖아요. 임대료가 여러분께 배당되는 ETF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은퇴 생활을 하실 분들도 내가 생활비가 좀 필요한 사람들, 주식을 차익 실현하지 않고 길게 가져가면서 배당을 받길 원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저점은 아닌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800원에서 4,200원 정도만 오면 무조건 사고 싶은데 지금 4,300원이라 슬슬 매집을 해볼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코드에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이 종목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도주 섹터에서는 2차 전지를 잠깐 보실게요. 2차 전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7월 26일 날에 오전에 10시 40분에 여러분께 문자 드릴 때 2차 전지 관련 종목 싹 다 팔고 한 주도 남기지 말으라고 설전을 하면서까지 팔아냈습니다. 그때 팔자니까 왜 파냐, 더 갈 건데 미래산업인데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부터 저한테 시비 걸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150만 원 찍고 밀릴 때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3분의 1 토막 났죠? 예, 이제 반토막 이상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는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게 슬슬 반등 영역 안에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은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위치가 되어 있고 어떤 종목은 조금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2차 전지를 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빠지면 좋겠거든요. 조금만 이 정도까지만 빠져주면 그냥 리스크 없이 담아라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드리고 싶은데 조금 기억해 놓으셨다가 제가 만약에 톡방에 2차 전지 매수라고 이야기하면 바닥권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붙들고 가면 요번에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반등을 좀 세게 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수익이 제법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못 먹으면 20%, 잘 먹으면 40%까지 가지 않을까. 우리가 진입한 단가 기준, ETF 기준입니다. 개별 종목은 더 가겠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소부장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얘는 사실 만 원이 깨지게 되면 슬슬 담아도 되는 종목이에요. 얘는 보시면 고점이 14,350원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에서 50% 가까이 죽은 종목이라서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들어갈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는 요 밑에 한 8,500원, 9,000원까지만 오면 퍼담을 생각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 원 언저리에서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일부 5% 10% 잡고 내려오면 더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2차 전지를 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자. 됐습니까? 다음. 자동차 섹터는요. 현대차가 16만 원에서 17만 원 가면 거기가 저점입니다. 지금 아직은 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6,500원에서 17,000원 언저리까지만 빠진다면 살 생각이다. 아직은 자꾸 반등이 나와서 조금 불안한 건 아이씨 나 못 샀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살짝 불안함은 듭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사고 버티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자, 반도체 섹터입니다. 사실 2차 전지랑 반도체랑 자동차 중에는 반도체가 제일 세요. 예, 그래서 반도체가 조정이 지금 덜 나오는 과정이라서요. 얘가 지금 내일이나 모레중에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께 드렸던 건 건설주하고요. 게임 산업인데요. 게임 산업은 계속 죽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각 섹터별로 대표 종목만 몇 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100만 원 선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올라간다고 들면 단타이지 추세 전환이긴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등했다가 주저앉았다 반등했다 주저앉았다 하다가 에코프로가 60에서 80만 원 사이까지만 내려온다면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담아라 할 생각입니다. 여기요. 근데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면은 비중을 작게 잡아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단타를 칠 생각이지 끌고 갈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받을 때 확실하게 받아야지 어설프게 받다 가면은 나중에 두들겨 맞을 때 훨씬 더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오락실 갔다 거짓말했을 때랑 두 번째는 옛날 달고나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자에다 이렇게 달고나 해보셨어요? 소다 넣고 이렇게 베이킹 해가지고 하는 거. 예, 그거 하다 국자 태워 먹었는데 안 했다라고 얘기해서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안 했다고 얘기하고 철물점 가서 국자 새 거 사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국자가 새 거니까 티가 나는데 예, 초등학교 2학년인 제 마음에는 그게 새 건지 흔 건지 엄마가 구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혼났던 기억이 오락실 갔다가 거짓말하고 가서 혼난 거랑 그 다음에 국자 태워 먹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눈속임은 잠깐 사이에는 내가 국자 태운 거를 이렇게 엄마한테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생각해 보면 매일 쓰시는 분이 새 거랑 쓰던 걸 구분 못 하실까요?
우리가 얕은 눈속임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반등들은 저는 얕은 눈속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이 조금 더 나올 때 저는 들어가고 싶은 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얘는 한 40만 원 초중반까지만 떨어지면 지금 자리에서 10에서 한 15%만 더 떨어진다면 저는 받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기는 저는 부담스럽고요. 40만 원 초반에서 40에서 45까지만 내려오면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섹터에서 단타를 치고 싶다면 저는 하나솔루션 괜찮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빠진 종목이고요. 얘가 끼가 있어서 세력들이 붙으면은 바로 치고 올라가요. 한 4만 5천 원까지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4만 5천 원까지 4만 5천에서 5만 원까지 생각하시고 단타로 접근하실 분들은 3만 7천 원 이하에서 한 1, 2주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4만 한 5천 원에서 5만 원 언저리까지 보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게임주 이야기 드렸는데, 자, NC소프트가 지금 제가 오늘 톡방에 계신 분들께 문자를 드렸거든요. 25만 6,500원 종가입니다. 이 가격 밑으로 한 1, 2주 정도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게 되면 얘가 30만 원 넘어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입 단가에서 한 3%에서 20% 가량의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NC소프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게임 산업의 대표주입니다. 또 하나는 펄어비스예요. 펄어빗을 더 사고 싶은데 사실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조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 산업주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대안투자로 갈 수 있는 게 NC소프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떨어질 때 천천히 사자라는 생각이고 비중은 1, 20% 정도만 담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 조금 천천히 가지고 한 2주 정도 가지고 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자, 지난번에 우리 아프리카 TV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67,500원 여기서 받아가지고 저는 82,500원, 85,000원에 다 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걸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나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네이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정 나올 때 저는 여기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대 여기 그리고 요 밑에 떨어질 때 19만 5천 원 밑에서 분할 매수 여기서 사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라올 때 여기 23만 원 이상에서 24만 원에서 다 팔고 나갔습니다. 저는 떨어질 때 사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종목을 좋은 회사인데 싸질 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더존 비존도 마찬가지였죠. 바닥권 매수할 때 여기 보시면 우리 27,500원 밑에서 사라 그랬는데 당일날 여기서 15%씩 상한가 나오고 뭐 난리 법석을 지겼던 종목이었는데 32,500원에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 사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시간 좀 있으니까 오늘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만 내려오면 땡큐 매수하고 싶은데 아직 안 떨어집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끼가 있어 자꾸 올라가니까 조정이 나오질 않아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 안 나오면 그냥 안 살 생각이고요.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들 중에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에 맞는 게 DB하이텍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여러분 톡방 글 말씀드렸듯이 52,500원 요 밑에 내려와서 여기까지 요렇게까지 떨어지는 요 구간을 저는 한 2주 정도에 걸쳐 천천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초 8월 말 9월 초까지 여러분이 사 두시게 되면 신경 안 쓰고 내비둬도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을 하반기에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비중을 좀 지켜주십시오. 예, 제가 섹터별로 뭐 반도체 그러면 10에서 15% 많아야 20% 이런 식으로 한 섹터에 내가 10에서 15% 많으면 20% 이렇게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딱히 쫄리지 않을 만한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얘도 19,000원에서 2만 원이면 좋은 가격일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여러분 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기준 17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되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반등을 꽤 시도하죠. 내려오다 반등, 내려오다 반등, 내려오다 반등, 내려오다 반등. 그래서 마치 이제 가는 것처럼 이게 현대차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락하는 패턴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집니다. 앞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반등은 가짜 반등이지 진짜 반등 아닙니다. 차트 보시는 기본이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얘도 가다가 눌리고 올라갈 때도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립니다. 그런데 직전 저점대를 깨지 않는 조정을 하면서 올라가다가 그 저점대가 깨지고 나니까 반등에도 속임수로 쌍봉으로 찍고 죽는 과정이라 결국은 출발했던 가격 17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와야 바닥을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주는 현대차가 조점 오면은 그때 들어가자. 그때 부품주 보시는 분은 현대위아, 그 다음에 만도,
모비스, 그다음에 또 하나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얘네를 좀 집중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톡방에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제가 현대 글로비스하고 HMM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형성되고 있어서 지난주에 문자를 드렸거든요. 톡방에다 글 드렸습니다. 바닥 형성하고 있으니까 슬슬 담으셨다가 올라가면은 한 2만 원 초중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도 2만 원까지 올라가도 내 단가 대비 10% 수익이고요. 한 2만 2천 원까지 가면 20% 수익 나겠네요. 욕심 안 내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현대글로비스도 슬슬 돌리고 있는데 얘는 17만 원 안쪽에서 살살 받아보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슬슬 좀 잡아가는 상태입니다. 얘는 글쎄요. 저는 뭐 대형주라서 10% 남짓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운이 좋으면 한 10, 한 6, 7% 날 것 같고요. 그 정도 보시면 팔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고. 지난번에 롯데관광개발 우리 대박 치신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네, 롯데관광개발 10,000원 밑에서 사라라고 했는데 비중도 작아서 안 쉬웠다. 10% 20%밖에 못 샀다라고 하셨는데 얘가 얼마 갔냐면 15,850원까지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롯데관광개발은 여러분 향후에 우리가 한 3년 5년 정도 보시잖아요. 그러면 관광산업이 되게 많이 붐이 일 거예요. 그때 관광산업의 붐 중에서 롯데관광개발이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호텔신라, 호텔이 있어야 또 관광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호텔신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원랜드가 땡겨야죠. 빠진거 땡겨야 되니까 그거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행사 중에는 참 좋은 여행하고, 그다음에 하나투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은 여행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힘도 좀 괜찮고 차트가 나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운송주 중에는 어떤 분은 한진카를 하고 어떤 분은 대한항공을 하시는데 저는 대한항공이 나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알파 하실 분들은 GKL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하나 더 내가 정 욕심 나시면 하이트 진로 괜찮은데 사실 뭐 술 요새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이 정도 섹터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조정 나올 때 사자 그러면 매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장기를 줄 밀고 있는 게 CJ 대한통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는 안 사고요. 우리 여기 72,500원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올 때 한번 팔았거든요. 지금 내려올 때 다시 한번 7만 원대 초반까지만 내려오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조용히 입을 쫙 닫고 그냥 사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라고 절하시고 사시면 될 만한 종목이다. 투자는 여러분이 결정하십니다. 본인 돈으로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십시오. 내가 이거 정말 사도 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는 향후에 5년에서 10년 바라볼 때 제일 많이 성장할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건설 쪽이 지금은 별로 안 좋죠. 건설들 막 다 뭐 철근 빼먹고 콘크리트 빼먹고 난리인데요. 우리가 내년까지가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하는 게 내년 상반기에 거의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때부터 2025년 1월 달에 둔촌주공이 아마 아파트가 10,000세대가 조금 넘어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까지 분양이 끝나면요. 향후에 2, 3년간 신규 아파트가 서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치인들이 그냥 이 립서비스 하는 거고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2, 3년 정도가 신규 아파트 공백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건설 자재값 무지하게 올랐는데 근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 제법 많이 반등했거든요. 30-40% 빠졌던 게 지금 빠진 폭의 절반 이상 반등했고 이제 하프라인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2, 3년 내에 1, 2년 내에 시장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반포나 이런 데 보면은 그쪽에 좀 신축 아파트들 원베일리나 이런 아파트들은요. 아직 입주 못 했거든요. 이제 입주 이번에 한대요. 그런데 벌써 신고가가 어마어마합니다. 84제곱이 45억 9천까지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실거래가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걔네가 리드를 끌고 가면 강남권에서 제일 비싼 놈들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축들, 그 주변 것들 따라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것들 줄줄줄줄 서울부터 출발해가지고 수도권까지 줄줄이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년 반에서 3년입니다.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해보십시오. 만약에 부동산 값이 올라가게 되면 많이 올라서 폭등하게 되면 정부에서 또 어떤 정책 낼 것 같습니까? 규제 억제하겠죠. 근데 가장 규제 억제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신규 공급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올라갈까요? 시멘트와 건설, 철근 이쪽 섹터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 섹터를 많이 권하고 있는 입장이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보시면 많이 성장해 있고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마음 편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말씀드리는 거를 귀담아 들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선주하고 이 오션. 저는 여러분 조선주 중에는 특히 현대미포조선은 중형주 입장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선박.
그다음에 하나오션은 대형주, 대형 선박들 만드는 걸로는 가장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이 두 개가 빠질 때 들어갈 생각입니다. 얼마에 들어갈지는 여러분 다음 주에 온라인 강의 오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중요 섹터들은 쭉 다 훑었고요. 마지막으로 고려아연도 떨어질 때 사라,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떨어질 때 살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은 안 싸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이제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좀 더 떨어져서 1, 2주 고생시키고 갈지 그냥 갈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종목들을 보면 아직 덜 떨어진 종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덜 떨어진 놈들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사고 싶은데 만약에 시장이 세게 간다고 보면 좀 비싸더라도 사자라고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그 얘기는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 이제 우리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주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부 강의를 통해서 이번 조정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 캡처하지 못했다, 받아 적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팍스경제TV 다시 보기를 통해서 재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재시청에서 이 내용들 받아가시면 되겠고 더불어 궁금증도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주시면 또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내용 함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서둘러서 입장하셔야겠죠.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 강의 또 바로 진행을 해봐야겠죠. 2부 강의는 선물 옵션 시간인데요. 강의 또 시작되면 정신없이 11시 50분이 다가오죠.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셔서 미리미리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또 2부 강의 이어가 볼까요? 예, 선물 옵션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지수가 오를 거에 배팅할 거냐, 내릴 거에 배팅할 거냐. 근데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선물은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에 이익을 내시면 되고 선물이 떨어질 것 같다, 지수가 종합주가지수가 빠질 것 같다, 시장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선물 매도에 진입하면 됩니다. 자, 선물은 뭘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내재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은 시총상위 1등 삼성전자부터 시총상위 200등까지의 종목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200을 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 200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코스피 지수 200을 가지고 얘가 올라가면은 지수를 상방을 추종하는 선물 매수를 하게 되고 얘가 떨어지게 되면 지수가 빠지는 쪽에 배팅을 하게 됩니다. 장점은요. 주식은 내가 삼성전자 샀는데 얘가 떨어지면 자르고 현대차 사야 되고 현대차 샀는데 떨어지면 자르고 기아차 사야 되고 종목을 계속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내가 손절난 상태에서 다음 섹터의 종목을 고르기가 되게 어렵지요. 이해하시겠죠? 순번대로 내가 다 골라놓고 하지 않는 한은 참 그럴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물 옵션은 방향을 보는 거라 그랬죠. 내가 상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상방 아니다. 야 하락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방 잘라버리고 하방으로 바꾸면 됩니다. 방향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사실 선물 옵션은 손실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내가 방향을 보는 기준만 정확히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기준을 보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여러분 상승을 하게 될 때는 콜옵션이 기준 가격을 지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풋옵션이 기준 가격을 지킵니다. 자, 콜옵션과 풋옵션은 뭐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 콜옵션이 수익이 나고 지수가 빠질 때는 풋옵션이 수익이 나요. 그럼 반대로 콜옵션이 기준을 붕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풋옵션이 시세가 난다는 얘기고 풋옵션이 시세가 난다는 얘기는 시장은 하락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반대로 콜옵션이 기준점을 지키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풋옵션은 무너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상승합니다. 개념 파악하셨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신 상태로 제가 하루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입니다. 자, 이날 아침에 보시게 되면은 11시 10분쯤 되셨는데 저랑 지금 이분은 한 1년 조금 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육생 분들인데 저희 방에 함께 저랑 1년 좀 넘게 계시는 분인데 해외에서 업무 때문에 지금 계속 매매도 못 하세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에 지수 빠질 거니까 인버스 배팅 하시라고 톡방에다 올려드리면서 풋옵션은 비중 30에서 50% 정도 저랑 오래 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선물 매도, 콜 매도
시점에도 풋옵션을 사서 하방 포지션으로 비중 내 현금 전체 30에서 50%를 배팅해서 선물 이만큼 빠질 때까지 가만히 가지고 계시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 하루는 400만 원, 하루는 610만 원, 하루는 590만 원. 이분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하세요. 근데 1000만 원 갖고 하셨는데 얼마가 수익이 났냐면 1600만 원이 이익 나셨네요.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러면 문자가 잘 가지도 않고 실시간으로 뭘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하나로 시황으로 게임 끝났다. 남들은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 시장 엄청나게 빠질 때 절규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큰 수익이 났다고 고맙다라고 저한테 인사하십니다. 자,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이때 여기요. 1.1, 1.2 여기가 풋옵션 저점이었어요. 여기서 매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중 30에서 50% 승부 걸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거 이대로 제가 보낸 거 그대로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까지 갔냐면 6.19 갑니다. 그러면 11만 원, 12만 원짜리가 61만 9천 원까지 올랐다는 얘기니까 바닥에서 600%가 터졌고요. 저희가 수익 낸 거는 550%의 수익을 창출하고 끝냈습니다. 그게 이분의 계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주식을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셔도 500%, 1000% 가는 걸 드실 일은 머리털 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옵션은 이런 기회가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주어집니다. 운이 좋으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날 수익 인증들이 올라왔는데요. 진짜 선수급 매매자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보시면 수익 계좌 보이시나요? 수익률 805%입니다. 두 번째 계좌는 2290%입니다. 자, 이분은 수익을 전날 종가에 90% 정리하고 남긴 10%인데 수익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왕창 잡을 할 때 비중 30, 50% 왕창 잡고 가면서 분할 차익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수량으로 기분 좋게 수익률 대박 찍고 청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익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만큼의 이익을 끌고 가는 그러면 옵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알아야 끌고 갈 수 있겠죠? 자, 보시면 8월 17일 이날입니다. 자, 방향을 잡을 때 옵션에서 기준점만 정확히 인지하면 나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날의 옵션의 기준점은 얼마였냐면 이게 콜옵션인데요. 2.36입니다. 풋옵션인데요. 얘는 2.20입니다. 자, 우리가 콜옵션이 무너지면 장은 하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누구 사면 됩니까? 풋옵션이 올라가니까 얘를 사면 되겠죠. 기준점이 깼다는 것만 내가 인지한 상태로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자, 주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침부터 전날보다 개파락을 했는데 오전에 10시까지 계속 빠져요. 그러면 괴롭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뭐 했냐면 풋옵션 하방에다가 풀베팅 몰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익률이 얼마가 났냐면 오전에 저점 대비 풋옵션이 300%가 났고요.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되게 강하게 올라갔던 변동성이었습니다. 저점에서 콜옵션으로 올라가는 방향의 수익률이 900%가 터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선물옵션이 위험하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돈은 못 벌기 때문입니다. 기준만 정확히 인지하신다면 선물옵션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주식으로 깡통찬 계좌, 주식으로 도대체 희생이 어려운, 회생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계좌는 선물옵션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월요일날 다시 한번 강의할 때 선물옵션 얘기 드리겠지만 다음 주 여러분 화요일날 저녁 7시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제가 선물옵션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ETF 순환매에 관한 얘기들 드리면서 매매 타점들을 함께 공유할까 싶습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유료로 제가 강의할 때는 굉장히 수강료를 비싸게 받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진행하는 강의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 실력도 쌓아가고 여러분 힘든 계좌가 보통 몇 달에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이 기회예요. 같이 오셔서 함께 매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하고요. 1시간 동안 질문 받으니까 궁금한 거 그때 오셔서 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갔네요.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강의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선물옵션에 관한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거시적인 시장 흐름의 점검부터 시작해서 알짜배기 종목과 전략들 계속해서 챙겨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까지도 계속해서 차곡차곡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옵션까지 매매법 함께 배우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비결까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이용하셔서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다음 주에 또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죠. 무료로 진행이 되고 또 상담까지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특강 받을 수 있는 링크, 또 링크를 받을 수 있는 톡방 미리미리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계가 11시 50분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도 빠르게 QR코드 스캔하시고 시간 안에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